우리 공군 주력기인 F-15K 전투기 성능 개량을 위해 2025년까지 총 3천억 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항공기 항제밍 GPS 체계 사업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항제밍 GPS 체계 사업은 F-15K 전투기에 항제밍 안테나, 피아 식별 장비,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를 장착해 항제밍, 비화,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사업비로 총 3천억 원이 배정됐다. 방추위는 피아 식별 장비 모드 -5 전환에 따른 요구 성능을 현실화하고 신속, 원활한 협상을 위해 협상 조건을 변경하는 단서를 달아 구매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계약은 올해 3분기 중에 체결될 예정이다. 또 방추위는 이날 근접방어무기 체계 II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함께 심의, 의결했다. 근접방어무기 체계 II 사업은 대함유도탄, 고속 침투정 등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최종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현재 우리군은 20mm 팔랑스와 30mm 골기퍼 기관포 등을 함정용 근접방어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방추위는 이들 무기체계를 국내 연구로 개발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2021에서 2030년으로 3,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군 F-15K 전투기 성능 개량 어떻게 될까? 420km 박적 항공기 탐지 순항 미사일 격추도 가능한 레이더 탑재.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 약 180대분의 어지어 레이더 장착과 성능 개량화 작업이 2021년 완료되면서 F-15K의 성능 개량 작업이 임박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F-15K의 성능 개량을 F-15X급 성능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PG-81 어지어 레이더와 ADC-P 임무 컴퓨터 ALQ 239 두주 전자전 장비 장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G-81 어지어 레이더는 일본의 F-15J 성능 개량형에 장착될 레이더와 동일 기종이다. 이는 현재 F-15X에 장착될 APG-6033보다 발전된 모델이다. APG-81 어지어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용 AESA 위상 배열 레이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낸다. 개발사인 미국의 레이시온사에 따르면 APG-81 어지어 레이더는 250km 이상의 전투기 탐지와 수송기 등은 420km 밖에서도 발견해낼 수 있는 고성능이다. 또 레이더 탐지 범위가 120도로 동시교전 능력과 전자전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는 중국이 도입하는 수-35S에 탑재된 네노-35 어비스의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을 압도한다. 또 APG-81 어지어 레이더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가 발생했 때 F-15K에 장착된 APG-63 레이더는 1m 이내의 무인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APG-81 어지어 레이더는 무인뿐만 아니라 초저공 순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게 설계됐다. 한편 우리군은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F-15K용 AIM-120C7 미사일 260발을 구매했다. 공군은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9일간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전투기와 수송기 두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전투기 부문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의 KF-16D 항공기 6대는 아일슨 미 공군 기지에서, 수송기 부문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의 C-130H 2대는
엘멘돌프 미공군 기지에서 각각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훈련에 참가하는 KF-16D 전투기 6대는 이날 새벽 2시 40분 서산기지를 이륙해 미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알래스카 주의 아일슨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공군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F-15K에 이어 두 번째로 KF-16 기종으로는 처음이다. KF-16D 전투기 6대가 8,100km를 10시간 비행하는 동안 미공군 공중급유기 KC-135 3대가 11차례에 걸쳐 공중급유를 지원했다. 전투기 훈련은 항공차단, 방어 제공, 공세 제공, 긴급 표적 공격, 근접 항공 지원, 정밀유도 폭탄 투하 등으로 구성된다. GBU-10, GBU-12, JDAM 등 정밀유도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은 국내선 주로 해상에서 실시되나 알래스카에는 내륙 사격장이 있어 이동 표적에 대한 정밀 공격 훈련도 가능하다. 공군은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을 통해 전투계획 능력, 공간관리 능력, 전술전기, 공격편대군 능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송기 훈련은 적어도 침투 및 화물 투하,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KF-16의 높아진 위상.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로 태평양을 건너게 된 KF-16의 위상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F-15K 6대가 대구기지를 이륙해 알래스카 미공군 기지까지 갔다. F-15K는 알래스카 기지로 가는 동안 미공군 공중급유기로부터 7차례 공중급유를 받았다. 군 당국이 F-15K가 아닌 KF-16D의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를 결정한 것은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성능 교량 사업을 통해 KF-16이 공군의 주력기 역할을 하게 되는 한반도 전장 환경을 고려한 때문이다. KF-16D가 알래스카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비행 중인 전투기의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덕분이다. 군의 계획대로라면 한국 공군은 2017에서 2019년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게 된다. 1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공중급유기 기종으로는 에어버스 밀리터리의 A330, MRTT와 보잉의 KC-46A 등이 꼽힌다. 공중급유기에 도움이 있으면 KF-16의 작전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불필요한 비상연료 대신 무장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F-16 전투기의 연료를 가득 채우면 충주의 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면 교전을 전제로 할 경우 독도에서는 10여 분, 이어도에서는 5분가량만 작전을 벌일 수 있다. 대구에서 이륙하는 F-15K가 175마일 떨어진 독도에서는 30여 분, 285마일 떨어진 이어도에서는 20여 분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작전 환경이다. 하지만 공중급유기의 연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KF-16의 작전 거리 능력은 F-15K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필요하다면 24시간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현재 F-15K 60대와 KF-16 17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급유 지원을 받게 되면 군은 구태여 F-15K를 독도나 먼 지역 작전에 우선적으로 보낼 필요가 없게 된다. 공군은 유사시 AESA 레이더를 장착해 더 멀리 볼 수 있게 된 KF-16을 빨리 이륙시켜 발빠른 대응을 한 후 최대 무장 탑재량이 23,000파운드에 달하는 F-15K로 전략 목표를 폭격하면 된다. 대신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 F-15K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당 1,000억에서 1,200억여 원에 달하는 F-15K는 외견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F-15K의 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오히려 하이급 F-15K의 전진 배치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KF-16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KF-16 성능 개량 및 정비 관리 사업 때문이다. 정부는 KF-16 개량 사업을 통해 2020년쯤까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KF-16 전투기 내부의 임무 컴퓨터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레이더를 F-15K에도 장착되지 않은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70도에 불과한 레이더의 탐지각이 100에서 120도까지 넓어지는 데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KF-16은 또 개량 사업을 통해 전술 데이터 링크의 표준인 링크 16으로 연결해 함정 및 지상군과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전술 사진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상군 및 해상 전력과의 합동작전 능력이 크게 확장되는 것이다. 가동률 역시 크게 향상된다. 군은 또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을 2개의 엔진이 장착되는 C-103으로 최근 확정했다. KF-X 사업은 2025년부터 국산 전투기 120대를 만들어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조 원의 국내 단일 규모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쌍방 엔진 전투기이면 2000파운드 이상 중무장을 할 수 없는 단발 엔진에 비해 무장 능력이 크게 높아진다. 이는 군의 유사시 작전에서 F-15K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F-15K는 60대 세계 대대 전력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KF-16을 보완하는 성격이 돼버린 감이 있다. 군이 차세대 전략기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더 이상 주문 물량이 없어 F-15K는 앞으로 단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부품 조달이 힘들어진다. 4년 전에도 F-15K는 수리 부품이 모자라 10대 가운데 1.4대꼴로 비행열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열애 사유는 수리 부품이 모자라서 같은 기종의 고장난 전투기에서 필요한 부품을 빼내어 임시방편으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F-15K를 생산하는 보잉사는 생산이 중단될 경우를 전제로 향후 30년간 사용할 부품을 미리 주문할 것을 한국 공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15K가 주력기의 위상을 KF-16에 다시 넘겨주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에게는 전략 무기 지위를 넘겨줄 위기에 처하면서 F-15K 조종사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본토에서 시제기를 넘겨받아 태평양을 넘어 비행했던 조종사들 상당수는 이미 전역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F-15K는 대구의 11전투비행단에서만 운영하다 보니 조종사들이 11전비 소속 세계 비행대대 내에서 다람쥐 쳇바퀴식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돼버렸다며, 게다가 이들이 갈 정책이나 사업 부서도 마땅히 없다 보니 전역한 사례가 꽤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군에서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도입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해군이 209급 잠수함을 처음으로 들여왔을 때는 해군 내 최고 엘리트 장교들이 잠수함 근무를 지원했지만 나중에는 열악한 수중 근무 환경과 낮은 장군 진출률과 겹쳐 지원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군은 F-15K를 공군 기지 여러 곳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의 방공 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정부가 제주도 서남방 여도 및 거제도 남방의 홍도, 상공까지 새로운 한국방 공식별 구역을 확대 선포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공중급류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공군은 미확인 항공기가 이 여도 남방 236km 지점에 접근할 경우 탐지, 경고 절차를 거쳐 대응 출격해야 한다. 현재 이 여도 수역까지 작전 가능한 기종은 2개의 엔진이 탑재돼 비행거리가 긴 F-15K뿐이다. 이제 마지막 4세대 전투기인 F-15K는 한국 공군의 중추 전력이라기보다는 향후 KF-16과 F-35의 틈새 전력으로